네, 안녕하세요. 저는 11학번으로 들어온 졸업생 신교명이라고 하고요. 저는 학생 때 키네틱 조형이라는 학생 설계 전공이랑 그리고 기계항공과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기계공학 대학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디자인 쪽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아직은 뭘 할지 불명확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그런 이유로 자율종합부에 들어오게 됐었고요. 들어와서도 저는 학과 멘토링을 정말 많이 진행했었는데, 처음에는 디자인 쪽을 진행했었는데 제가 원하던 쪽은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거였는데 디자인 쪽은 그런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계공을 선택했고, 기계과도 뭐 막상 가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드는 일보다는 역할 공부하는 이론적인 부분들이 훨씬 많아서,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금속공예학과라는 걸 알게 돼서 그쪽 분야로 멘토링을 받게 되고, 이후에 금속공예랑 공학을 섞은 키네틱 조형이라는 학생 설계 전공을 만들어서 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키네틱 조형이라는 전공은 금속공예를 기반으로 해서 키네틱 아트라는 움직임이 있는 어떠한 작품을 만드는 전공인데요. 그래서 그 키네틱 조형 전공 통해서는 저는 뭐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그리고 금속공예 이렇게 세 전공 위주로 수업을 많이 듣게 됐고요. 미대 특성상 이게 실기실을 쓸 수밖에 없고 실기실 안에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사실상 그 학과의 수업을 많이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교수님들 배려해 주셔서 전공 과목 3개를 다 채우지 않고 2개 정도만 들으면서도 실기실을 쓰고, 그리고 15년도에는 금속공예과로 결국 졸업 전시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뭐 직접 손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은 재밌었지만 그 안에 넣는 어떠한 공학적인 부분이나 혹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기계공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결심하게 됐고요. 제가 뭐 학부 때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뭐 전문 연구원으로 업무를 대체해야지 라는 생각도 있어서 더욱 대학원에 진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년도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지금 올해 23년 2월까지 이렇게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처음 대학원에 들어와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작업과 연구를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2, 3년 정도 동안은 뭐 퇴근하고 작업을 해도 공예라는 작업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작업량을 많이 뽑지 못했고 전시도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과 연구를 어떻게 하면 같이 좀 일치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할 당시는 그때도 뭐 알파고 나오고 그 이후에 몇 년 뒤였는데 뭐 겐이라는 생성형 AI나 다른 AI들이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된 AI가 아니라 AI가 그린 그림을 로봇을 통해 실제로 그리는 그런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인공지능 페인팅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연구 겸 작업을 같이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는 다른 작업과 병행하면서 계속 페인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작품들은 제가 금속공예과를 졸업하고 한 2018년 정도까지 했던 작업들인데, 거의 금속공예에서 많이 사용하는 황동과 그리고 한지 조명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거 같은 작업 같은 경우에도 왼쪽과 가운데 작업은 뭐 빛을 담다라는 작업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래시 라이트나 손전등을 이렇게 조명기구에 있는 구멍에 넣어주면 그 안으로 빛이 차오르는 이런 형태의 조명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빛의 무게라는 조명이었는데, 그래서 빛에도 무게가 없지만 역설적으로 빛의 무게가 있다고 가정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쪽에 천칭이 기우는 이러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무게라는 컨셉 자체는 제가 학생 설계 전공 졸업 논문 주제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한 공예라기보다는 약간의 개념이 들어간 작업을 진행하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아예 페인팅 쪽인 순수 예술을 하고 있는데, 미술 분야에서 뭐 파인 아트와 어플라이드 아트 쪽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플라이드 아트는 좀 실용적인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그런 디자인적을 의미한다면, 파인 아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 예술은 우리의 뭐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약간의 답을 주거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순수한 표현력보다는 그 개념이나 사상 자체가 중요한 게 요즘의 예술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만들었던 페인팅 로봇의 이름을 이이로라고 붙였는데, 이 이이로라는 인공지능 페인팅 로봇은 21년 5월에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제가 뭐 겨울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2호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2호를 만들고 2호는 이제 다시 제 얼굴을 그려주게 되는데, 그래서 제 손으로 피조물인 2호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그리고 2호는 다시 그 창조물인 창조자인 제 얼굴을 그려주게 되면서 저는 기계의 시선으로 기계 몸으로 움직인, 기계가 붓으로 그려낸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제 자신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계라고 표현되는 비인간이라는 다른 대상과 저와의 어떤 상호 이해를 추구하려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버전이 아닌 두 번째 버전의 2호입니다. 2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2호가 제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2호가 그린 제 모습들은 자화상이라 부르지 않고 신교명의 초상이라고 이렇게 따로 붙여주는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붓을 들고 그린 대상 자체는 제가 아니라 2호라는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교명의 초상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신교명의 초상 뭐 영영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2호가 자신만의 붓질로 표현한 작업들이라면, 아까 보셨던 그림은 저와 2호가 번갈아서 붓질을 해가면서 그려낸 그림인데요. 뭐 카메라로 변화상을 인식하면서 제가 한 획을 그리고 2호가 한 획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됐던 그림은 신교명의 초상 40 시리즈라고 이름을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2호만 그렸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순수히 기계가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게 되지만, 제가 같이 그리게 되는 경우에는 기계의 붓질 사이사이에 저의 붓질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의 붓질은 기계 입장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바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자신을 방해하는 그런 외란의 영향을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찾아가는 과정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작은 소품들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전시장에서 뭐 퍼포먼스도 하면서 이렇게 페인팅 작업은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전시 중인 풍경인데 개인전이 내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로이갤러리라는 곳에서 개인전을 하고 있는 곳의 풍경이고,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로가 인간이 사용하는 붓으로 스트로크 방식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지금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픽셀 방식의 그림은 제 손으로 제 붓으로 그려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인간의 손으로 그려내지만 좀 더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화면을 그려냄으로써 기계와 인간 사이의 중간 지점에 그림을 그려서, 그것도 기계도 이해할 수 있고 저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서로가 같은 대상인 저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인간과 비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한 걸음 나아가고자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한 시선이 뒤섞인 같은 그림에 두 가지 시선이 담긴 이러한 그림이고, 페인팅 외에도 다른 소재들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머시너 사피엔스라는 기계종을 새로 만들어서 그 종이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 후손들에게 자신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기계종은 자신의 흔적을 인간의 최초의 흔적인 암각화처럼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Traces of Machine Sapiens Year Unknown까지가 제목인데, 거기에 드러나는 직선적인 형태는 자기 자신들인 기계종을 표시한 거고, 그 외에 둥근 것들은 뭐 방부대 암각화 같은 것에 실제 있는 그림을 따와서 넣게 된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써 우리 종도 사실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인간들처럼 몇천 년, 몇만 년 이상의 오래 지속해 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아닌 다른 종에 빗대어서 종족 보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작업이었고요.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거는 사실상 기계 작업의 위주였는데, 여기는 기계 작업이 아닌 좀 더 자연적이고 기후 관련된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을숙도라는 부산 현대미술관이 위치한 그 섬에서 자연에서 주워온 것들을 캔버스 위에 지지기면서 그 자연의 형상을 표시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모방하려는 행위 자체가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게 처음에는 초록빛과 붉은빛 그리고 풀향이 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는 사라지고 좀 더 어두운 죽음의 빛을 풍기는 것처럼 우리 행위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른다는 이러한 의미를 보여주고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서 있는 탑 같은 경우에는 뭐 주위에 있는 기후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산화탄소 데이터에 따라서 점점 무게중심이 뒤틀리며 불안정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탑을 표현했던 작업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는 것들이 당장은 크게 티가 안 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혹은 다시 안정적으로 되어가는 어떤 영향을 우리가 당장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아가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후와 생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인데, 각각 샬레 위에 있는 고흡수성 수지라는 이렇게 물을 많이 흡수하는 소재가 생태를 표시하는데, 이 생태가 의식주 주위의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많은 양의 물이 떨어져서 점점 생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시를 진행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상업 갤러리나 단체장 그런 곳에서는 보통 뭐 하루 이틀 정도의 설치 시간만 주고, 철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 시간 이내로 이렇게 하는 식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현대 미술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거나 주로 팔리는 부분은 평면 작품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상업 갤러리에서 평면 작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보통은 작가와 갤러리가 5대5로 수익 배분을 합니다. 뭐 제가 100만 원짜리 작품을 판매하면은 제가 50, 갤러리가 50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되고요. 다행히 이런 뭐 미술관 같은 곳의 전시는 좀 전시 설치 기간을 오래 주는데, 그래서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주 정도 기간 동안 설치를 해서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이미지인데, 이거 역시 충주 쪽에 있는 한국교원대에서 전시했던 내용인데, 오늘 사실 이 작업을 철수해서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금 뭐 금속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의 시선을 보여주는 작업인데, 이렇게 저는 처음 학부 들어오기 전에는 디자인을, 들어온 이후에는 금속공예라는 어떠한 실용예술 쪽을 더 중요시 여기다가, 그래도 뭐 대학원을 다니고 뭐 다른 여러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 쌓여온 경험들이 제가 파인아트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제 전공을 뭐 정했던 경로는, 저는 멘토링이었다고 생각해서 이미 졸업하신 뭐 자전 선배 멘토링 분들이나 아니면 그 과에 계신, 현재 그 과를 다니고 있는 학부생, 대학원생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